안녕하세요, 라이더TV입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올렸었던 광주 초등학생에 관련된 그 동영상이 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 출신 유튜버하고 한 이틀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그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논쟁을 제가 좀 바빠가지고 집중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댓글이 계속 달려서 제가 저는 웬만하면 회신을 다 계속 해주는 주의다 보니까 꽤 길게 논쟁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와 생각들을 좀 몇 가지 좀 캐치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 초등학생들이 그 전두환을 요구를 했다라는 당시 그 영상,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는 이제 변론을 했어요. 광주의 초등학생들은 어려서부터 당연히 알고 있는 이 이슈다, 5.18에 관한 내용은. 그러니 저런 표현을 충분히 스스로 의지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논지였습니다. 네, 뭐 좋아요. 제가 그 광주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제가 뭐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이 영상에서 그 당시에 얘기를 했던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정치 편향성에 젖은 이야기들을 광주 초등학생들한테 자꾸 가르쳐서 어린애들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편향적인 사상을 가지게 된다면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여나 이런 그 표현을 하게 됐을 때 어른들이나 교육을 했어야 될 사람들은 왜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주거나 가이드 해주지 못하고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게끔 만드느냐, 조장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였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당시 광주 아이들은 이게 굉장히 정의로운 행동이고 뭐 스스로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부터 대화가 되기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친구와 오늘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간추려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 5.18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전라도 호남 지역 사람들과는 절대 반박하거나 의심해서 안 되는 몇 가지 그 불문율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가 헬기의 기총 사격은 반드시 있었답니다. 무조건 진실이 일단은 하나로 규정이 돼 있고 나머지에 있는 증거들은 이제 거기에 갖다가 맞춰져야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리고 시민군은 절대적 정의다. 그들이 한 모든 행위는 절대적 정의고 그 모든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의문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진압군은 절대적 악마들이죠. 그들은 정말 이견의 여지가 없는, 그들이 한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모든 행위가 다 절대적 악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그 조건들을 그들과 이야기할 때 반박하거나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럼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굉장히 그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결국에는 정신승리할 때까지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친구는 광주에서 자기가 나고 자란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5.18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역사고 어렸을 때부터 마음부터 막 쭉 배웠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장면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지적을 했어요. 사법체계가 무시되었다.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로 출석을 한다. 이것은 일통상적인 어떤 법 집행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법체계를 무시한 것은 선동날조라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피고의 연고지가 아닌 사건지에서도 얼마든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꼭 반드시 피고 연고지가 아니더라도 사건지 법원에서도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통상적인 경우에 그렇지가 않아요. 통상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피고 연고지에서 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지에서 수사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피고지 주소 관할지 법원으로 이 조사된 내용이 이송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재판을 받았음이 옳죠. 그런데 왜 유독 이 사건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광주 법원에서 하게 된 것이냐 라는 이야기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겠어요. 답이 정해져 있는데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5.18 사망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총 맞아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수십 명인데 100명이 넘었습니다. 166명으로 공식 집계 발표돼 있죠. 진압군에 의한 집단 발포 희생자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망자가 진압군의 집단 발포로 인해서 죽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광주에서 발포 희생자가 많은 건 맞아요. 근데 왜 진압군에 의한 집단 발포 희생자들은 이상하게도 진상보고서에서 칼빈, M1, LMG 등 시민군이라고 칭한 정의로운 그분들이 쏘신 총탄의 80%가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총기 사망자의 80% 가까이가 칼빈, M1, LMG 같은 시민군이 사용한 기총에 의해서 사망한 것입니다. M16으로 인한 사망자가 아마 24명에서 26, 7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압군에 의해서 사망자가 굉장히 적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진압군에 의한 집단 발포 희생자들일까요, 다? 마찬가지예요. 답변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떠드는데 이러니 제대로 된 토론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헬기 기총 사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일 빌딩은 광주에서 당시 가장 높은 빌딩이었다. 빌딩에 있는 총탄 자국은 헬기 기총 사격의 명백한 증거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전 그냥 간단히 얘기했어요. 아니 왜 전일 빌딩 벽에 총알 자국은 그럼 5.56mm 탄환만 있습니까? 이야기를 했고요. 답변이 가관입니다. 헬기에 의한 기총 사격 증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그렇다면은 뭐 예를 들면 M60에 총탄 자국이 있다거나 아니면 탄피 또는 희생자가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헬기 기총 사격에 대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 답변이 가관이에요. 5.56m? 5.56mm면 M16이 사격이 됐다는 얘기네요. 이게 수준입니다. 이 친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M16을 들고 헬기에서 사격을 할 거면은 왜 M16을 들고 그 불편한 헬기에서 사격을 하겠습니까? 문을 열고?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리고 고정 거치된 M60이 있다면은 총탄 사격을 할 리가 없잖아요. M16으로. 이 기초적인 이야기의 그 논리 구조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아니면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있었던 일로. 그러다 보니 이런 답이 안 되죠. 대답 자체가 논리하고는 한참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당시 5.18 당시 평소보다 범죄가 적고 은행 백화점 약탈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군은 정의로운 민중항쟁을 한 것이다? 갑자기 이야기를 하네요. 저는 물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게 좀 황당했는데 아무튼 뭐 시민군이 정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당시 치안 부재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진압을 실패하고 군에 의해서 진압이 시작된 광주 지역에서 범죄 신고가 가능한가요? 경찰들도 지금 다 털리고 다 지금 죽어 나자빠져 있는 상황에서 누가 어디다 범죄 신고를 하죠? 그럼 범죄 신고 카운트가 되나요? 그때 당시 있었던 범죄 과연 카운트가 됐을까요? 어림도 없죠. 백화점 은행 약탈이 없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백화점 은행 약탈이 없었으면 범죄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범죄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교도소를 폭발을 했고요. 방송국에 방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탈취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아시아 자동차를 습격해서 장갑차까지 탈취를 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행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근데 이것은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이 친구는. 이야기를 하면 답변이 없습니다. 대화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백화점과 은행에 있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들이 제가 이제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너무 계속 논점 일탈을 하거나 논리적인 이야기를 못할 경우에는 또는 너무 비하가 심할 경우에 삭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저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글을 다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결국 너희들 수저는 이거 하나 반박을 못하면서 누굴 가르치냐.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런 소리를 합니다. 동학운동이나 독립군도 욕을 해라. 왜? 무장하고 사람을 죽였으니. 총 들고 일어나면 폭도다. 이 글은 본인 스스로 쓴 이야기를 자기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행위라도 무력을 동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바로 이 친구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광주 시민군이 한 행동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한 거고요. 뭐 그들의 논리 구조는 항상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광주 시민들은 당시 학살하는 시민군들을 옹호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박도 못하면서 깨어있는 척 하지 마라. 반박을 못했습니다. 이 글을. 사실 반박할 자신이 없어요. 도대체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데 이거 대체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하고 제가 삭제한 이후에 또 이렇게 댓글을 막 달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친구랑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광주나 호남, 전라도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출신지 사람들이 이 광주 5.18에 대한 진실 규명 그리고 의혹 제기를 끊임없이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의 그 예전 대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광주 출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격하게 토론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항상 진실이라는 게 굉장히 냉혹하고 차가울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정의로운 희생 또는 본받아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기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과 암을 정확하게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광주 사람들은 이에 관해서 굉장히 큰 아픔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걸 너무 아프게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여기에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저는 선량한 희생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압군과 시민군 사이에서 엄청난 교전도 있었고 사망자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폭도다, 모든 사람들이 악당이다, 모든 사람들이 무장한 사람이었다,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억울한 희생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차갑게 파고들면 아픔이 될 수도 있다. 조용히 이제 깊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게 숭고한 희생이다라고 하고 싶으면 사망한 사람들, 그리고 당시 있었던 무장 동기 등등등 합법적인 면과 불법적인 면들 모두 다 그 냉정하게 파헤치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정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무턱대고 성역화시키고 반박을 제기하면 저런 식으로 떼거리처럼 날뛰면서 댓글 달고 태클만 걸면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논리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에 수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공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좀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는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겠죠. 광주 사람들이.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전라도에 계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진상 규명에 대한 의혹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확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5.18이 미래에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